여러분 안녕하세요. 귀간조입니다.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막판 테스트 빈칸 채우면서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31번 심장의 수축력 저하로 수축력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여러분 이 질병을 딱 떠올리셔야 돼요. 뭐죠? 수축력이 뭐예요? 심장에서 펌핑하는 능력. 심장에서 피를 쭉 짜줘야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전신으로 퍼져서 거기서 다 몸을 돌고 다시 또 들어오잖아요. 그 충분한 혈액을 심장이 내보내지 못할 때 어떤 병이 오냐? 심장이 부전합니다.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호흡이 곤란하고요. 허약하고 부종이 나타나요. 잘 부어요. 계단 오르면 숨찹니다. 쇼핑하기도 어려워요. 일상생활이 어렵다.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됐다 하면은 심부전, 심장이 부전한 게 심부전입니다. 전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또 비교해야 될 거 뭐 있어요? 고지혈증이나 지방과다 섭취, 지방이라는 말의 포인트로 이거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뭐죠? 동맥경화예요. 동맥경화증. 문장을 다 봐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지혈증이나 지방의 과다 섭취로 혈관 내부가 좁아져. 그래서 혈액 흐름이 안 돼. 그러니까 흉통이 오고 조이는 느낌이 오고 압박감이 온다. 동맥경화증이 온다는 거예요. 수축력 저하 하면은 심부전이고요. 지방이 과다했어. 그러면 동맥경화증이에요. 동맥에 이렇게 흐릅니다. 피가 흐르잖아요. 경화가 뭐예요? 굳어졌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삼겹살 구워 먹고 후라이팬 남은 거 보세요. 그 기름 막 버터처럼 막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게 우리 혈관에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 내부가 엄청 좁아지겠죠. 혈액이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기름 덩어리 때문에 순환 안 되겠죠. 혈액 흐름의 장애 때문에 아픕니다. 심장이 아프는 거예요. 뭔가 쪼여요. 협심증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그게 바로 동맥경화증이라는 거예요. 오를 제한하는 질병 5가지 간심신갑부인가요, 여러분? 간심신갑부는 외웠어. 근데 이게 뭔지 몰라. 이런 분 너무 많잖아요. 간심신갑부 요거 5개는요.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이에요. 이거 국가고시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나왔어요. 요 5개만 외우면 끝나요. 간경화. 간이 딱딱해지는 게 간경화입니다. 이런 경우 배에 복수가 찰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마음껏 먹을 수는 없더라는 거. 심부전 바로 했죠. 심장이 수축력이 저하됐어? 충분하게 혈액이 심장에 내보내지 못해. 그래서 뭔가 일상생활이 곤란하고 호흡이 곤란하다. 심장이 원활하지 못하다. 심부전, 심장부전이 심부전입니다. 요거 역시도 수분을 많이 못 먹습니다. 뭔가 부전하다. 이 부전이요. 원활하지 않다도 있지만 부종, 붓는다의 부종의 부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붓는다. 복수도 붓는 거죠, 배가. 심장도 부전하면은 뭔가 이거는 물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소금도 적게 먹습니다. 콩팥 심부전 또는 만성 심부전. 이거는 신장부전이에요. 하나는 심장, 하나는 신장. 이 경우는 수분을 제한해야 돼요. 왜? 신장 안 좋으면 얼굴이 붓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게 다 수분 같은 것들이 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부전하던 신장이 부전하던 수분은 제한해야 된다. 또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소금도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간심신갑부, 갑상선이 기능이 저하되면요. 역시 붓습니다. 부신 기능 저하증. 이 부신이라는 게 뭔지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이게 부신이 뭐가 저하되면은 수분을 제한해야 된다더라. 간심신갑부,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환 5가지. 간경화, 심장부전, 심부전, 신장부전 또는 만성 심부전이다 했을 때는 수분을 제한해야 된다 아셔야 돼요.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은 수분을 좀 적게 먹어야 된다. 이 보기 중에 이게 아니어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수분을 많이 먹어야 되는,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질환은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염증이 있으면 이 염증을 몸 밖으로 배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수분을 많이 먹어준다. 예를 들어서 방광염, 모모염, 폐렴, 이런 염증이 있는 것은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기 중에서 뭔가 부전이야, 뭔가 부을 것 같이 생겼어. 그런 애들은 물을 제한해야 된다. 33번 퇴행성 관절염 하면은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요? 수영이 나와야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 보통 무릎 많이 아프죠.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이러면서 막 줄넘기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걷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체중을 부과하지 않는 물속에서의 수중 운동이 좋다. 답이 만약에 수영이 아니고 수중 운동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수영 아닌데 이러실 수 있는데요. 수중 운동이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 수영 아닙니까?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무조건 수영이라는 거. 그럼 여러분 골다공증이에요. 골다공증에는 어떤 운동이에요? 골다공증은 걷기가 좋다 그랬어요. 왜 걷기가 좋아? 일단 골다공증은요, 근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걷는 것은 그 근력을 조금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내 체중이 부과되잖아요. 부하되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좋다는 거. 퇴행성 관절염 증상은요, 연골이 닳아서 없어집니다. 원래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물렁뼈죠? 그래야 안 아픈데 이게 싹 닳아버렸어요. 뼈끼리 부닥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침에 더 뻣뻣해요. 자고 일어나면 아픕니다. 쓸수록 아파요. 계단 올라갈 때 아프고 내려갈 때 아프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부과하지 또는 부하, 똑같은 말이에요. 부하나 부과나 하지 않는 그 수중운동, 수영이 좋다. 34번 노인성 질환의 일반적인 특성.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할까요? 둔감할까요? 뭔가 민감하다는 거, 뭔가 약하다는 느낌 딱 들지 않아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 약이 민감하고 약물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어디선가 민감하다 해서 제가 인감 이런 거 외우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나요? 증가하나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이런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뇌 분비계 특성에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원인이 불명확하죠.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이게 병이 걸린 건지 불명확하다는 거. 만성 퇴행성 질병이다. 나이가 먹으면 점점 퇴행합니다. 우리 자동차도요. 10년 쓰면은 수명 다 해요. 휴대폰 2년 쓰면은 뭔가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배터리도 빨리빨리 닳고 뭔가 기능이 안 좋습니다. 인간의 몸이 노인은 65세부터잖아요. 65세, 70세, 80세, 90세 이게 얼마나 퇴행성 질병이 생기겠습니까?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쉬워요? 어렵죠. 나이가 먹어서 아픈 건지 진짜 질병이 있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 재발은 너무 잘 돼. 재발은 쉽고 경과는 길다. 이게 바로 노인성 질환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는 거,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는 거. 요거 좀 헷갈리지 않나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해서 인슐린이 잘 안 나오니까 혈당이 안 떨어진다. 여러분 생각하면은 답 틀립니다. 그냥 외우세요. 약물에 대한 반응은 민감하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한다.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한다. 인민감. 약물에 대한 반응은 민감하다. 이 정도요. 이건 뭘까요? 걷기나 조깅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걷기가 좋다 하면 여러분 뭘까요? 골다공증입니다. 수영이 좋은 것은요? 퇴행성 관절염이었죠.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이 좋다 하면 걷기예요. 물론 퇴행성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둘 다 걷기는 할 수 있어요. 걷는 거는 정말 다 좋습니다. 산보, 걷기, 가벼운 조깅 다 좋은데 굳이 수영과 걷기 중에서 찾으라고 하면 퇴행성 관절염은 수영, 골다공증은 걷기가 되겠어요. 36번 요거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래요. 뭘까요? 케겔 운동 해야 되는 거? 오줌이 질질 새니까 요실금이 있으니까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해라. 또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라. 요실금, 오줌이 흐른다고 해서 물 안 먹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욕창의 4단계, 2단계의 중요한 거요. 수포나 물집이에요. 수포 또는 물집 똑같은 말이죠. 이게 2단계라는 거. 그리고 괴사, 썩는 게 시작되면 3단계고요. 깊이 썩었다 하면 4단계입니다. 뼈와 근육 속까지 썩습니다. 보통 엉덩이에 이 천골뼈, 여기에 욕창 많이 생기잖아요. 맨날 똑바로 많이 누워있다 보면은 이 엉덩이 요 부분이 압력을 받아서 욕창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구멍이 엄청나게 깊어지면 4단계라는 거. 처음에 불구스름해 그러면 1단계예요. 수포 생겼어 2단계예요. 썩기 시작했어 3단계죠. 깊이 썩었어 4단계예요. 욕창 왜 생겨요? 결국은요 압력 때문에 생겨요. 장기간의 와상 상태 맨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여기 맨날 이렇게 몸에 압력 받을 거 아니에요. 엉덩이가 또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더 많이 받는다. 그리고 부적절한 영양 상태, 단백질 부족해요.
살이 있는 분은 차라리 욕창이 좋다. 살쪄서 좋은 거는 욕창에는 차라리 좋다. 그런데 이 뼈와 가죽밖에 없어. 그러면 얼마나 이게 바로 딱딱하게 압력이 더 받아요. 그런 경우 부적절한 영양 상태,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근육이 없어. 그런 경우는 욕창이 더 잘 생긴다. 요실금이나 변실금, 뼈가 튀어나온 곳에 지속적인 압력. 그래서 이 엉덩이 요 부분, 꼬리뼈 요 위에 천골이 욕창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으로 누웠어요. 만약에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림이 똑같나요? 옆으로 누워 있으면 여기 어깨, 여기 부닥치죠? 그리고 골반 부닥치죠? 여기 욕창이 생긴다.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 옆으로 있을 때, 엎드려 있을 땐 또 어디 받아요? 뭐 요렇게 배나 이렇게 발목 안쪽 받겠죠? 생각했을 때 욕창이 요런 데가 압력을 많이 받는다. 불규칙한 체위 변경. 원래 누워있는 사람 2시간마다, 앉아있으면 1시간마다 체위 변경해야 되는데 체위 변경 깜빡하고 안 했어. 이런 경우는 욕창 잘 생긴다는 거. 그 이불 같은 것도요. 면시트를 까는데 이음새가 없어야 돼요. 뭐 지퍼나 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 튀어나온 거에 살 이렇게 부닥치다 보면은 또 욕창의 전조가 된다. 여러분 도넛베개 아시죠? 이렇게 구멍 뚫린 거. 여기 비어 있습니다. 이 도넛베개에 욕창 환자 왠지 좋을 것 같죠? 안 됩니다. 압력을 오히려 더 받아요. 도넛베개는 치질 환자한테만 씁니다. 39번.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띠 모양으로 생긴다. 수포, 통증, 가려움, 자결감을 포함한 발증이 나타나는 질환. 여기서 포인트는 자결감입니다. 타는 듯한 열감이 자결감이에요. 이게 뭘까요? 대상포진이죠.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생깁니다. 면역력 이런 말이 나오거나 자결감 이러면은 대상포진인 거예요. 대상포진 예방주사 있잖아요. 65세 이상이라면은 대상포진 주사 한 대 정도는 맞아라. 물론 50세 이상 그 전에도 맞을 수 있지만은 적어도 나이 먹어서 대상포진 정도는 맞아라 이거예요.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수두 감염 대상자를 피한다. 왜 피할까요? 수두 감염 대상자 접촉했을 때 임산부는요. 죄송합니다. 이게 임산부인데요. 기형아가 생겨요. 그래서 수두 또는 풍진의 감염 대상자를 피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결핵 대상자는 보호 장비 다 착용하고 돌봤잖아요. 수두는 안 된다. 40번. 안압이 상승했다. 압력이죠. 눈에 압력이 상승했어. 안구에 통증이 있어. 이거 백내장이에요? 녹내장이에요? 응? 뿌옇게 혼탁한 각막, 녹각 기억하시죠? 이거 녹내장입니다. 여러분, 녹내장, 백내장은요. 둘 중에 번갈아 가면서 맨날 국가고시에 나와요. 아시죠? 이건 100% 아셔야 돼요. 통증이 있다, 압력이 심하다, 각막이 뿌예. 그러면은 녹내장입니다. 그런데 그냥 혼탁해.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있고 다 뭐 그냥 혼탁하고 뿌예. 그러면은 백내장이에요. 백내장 수술 엄청나게 많이들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눈을요. 지금 노인이면은 거의 60년을 썼어요. 모든 휴대폰도 2년만 쓰면은 어떻게 알고 기계가 맛이 갑니다. 배터리도 막 금방 닳잖아요. 65년이나 썼으면 대단한 거예요. 창문을 만약 65년을 안 닦았어. 뿌옇게 설이 끼겠죠? 똑같아요. 눈이 뿌얘집니다. 그게 바로 백내장이에요. 수술 많이 하잖아요. 수정체가 혼탁해요. 동공이 백색 혼탁. 이 동공이 원래 까매야 되는데 흰색으로 혼탁하니까 뿌옇다는 거. 불빛 주위 무지개 비읍이죠. 백내장이 비읍이에요. 밤과 밝은 눈빛의 눈부심. 뭐 이렇게 불빛 비치면 눈이 부신다. 웬만한 거는 다 백내장인데 아프다. 안압이 상승했다. 그러면 녹내장이에요. 42번. 이 병은 뭘까요? 증상이요. 다은, 다식, 다갈, 다뇨예요. 음료수를 많이 먹어요. 다식, 밥도 많이 먹어요. 다갈, 맨날 목말라. 다뇨, 오줌을 너무 많이 싸. 이거 당뇨병입니다. 제 지인 중에서도요. 목이 너무 말라서 계속 물 먹고 화장실 가면은 거품 있는 오줌 싸고 그러다가 결국 병원 갔더니 당뇨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식사를 해야 돼요? 복합 당질을 먹어요? 단순 당질을 먹어요? 단순 당질은요. 초콜릿, 뭐 오렌지 주스 먹으면 어떻게 해요? 혈당이 쭉 올라가요. 이게 단순하게 당이 올라간다? 단순 당질이죠. 이런 거 안 먹어야겠죠. 서서히 당이 올라가는 거 먹어야 됩니다. 뭐 현미밥, 뭐 잡곡밥 이런 거 있잖아요. 채소 뭐 그런 걸 먹어야 당이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 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은 몸에서는 그 당을 확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무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복합당질을 먹어라. 당뇨병에는 잡곡밥, 생과일, 생채소가 좋다는 거. 식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하는데 30분 이상 운동합니다. 밥 먹고요. 30분 지나면 당이 오르기 시작해요. 이때 운동하라는 거예요. 당뇨병 가장 중요한 거 뭐죠? 발기가 부전하다. 왜?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당뇨병은요. 혈관 질환이라고 해요. 피가 끈적끈적합니다. 발기가 부전돼요.
그래서 당뇨인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발기부전 됐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뇨였다. 이런 분이 있어요. 남자분들이 발기부전이 있으면 내가 다른 병이 있어서 발기가 부전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피곤해서 그냥 발기부전됐나 보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사인을 보내요. 그랬을 때 내가 이게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여기가 아픈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발기부전이 있다면 당뇨병일 수 있다. 당뇨병 환자는 발기부전이 온다라는 거 100% 다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당뇨병은 발기부전과 연결하시고요. 발 관리가 너무 중요한 병은 당뇨병이에요. 왜? 상처 치유가 안 돼요. 왜? 혈액이 끈적끈적해서 원활하게 순환이 안 되니까 상처가 나도 순환이 안 되는데 특히나 손끝, 발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발에 상처가 났는데 이게 낫지가 않으니까 괴사돼서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당뇨발이라고 하죠. 당뇨병은 발 자를까봐 정말 많이들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그래서 발 관리를 주의해라. 조금만 티눈이 있어도 병원을 가라. 내가 막 임의로 자르고 하면은 세균 들어가서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 손톱과 발톱을 어떻게 자르냐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왜? 대상자 불편한 사람들 손톱 발톱 요양보호사가 잘라주기 때문이에요.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되는데 발톱은 어떻게 해요? 일자로 잘라라 합니다. 이게 그림으로도 나오고요. 이게 말로도 나옵니다. 왜 발톱을 일자로 잘라? 동글게 이렇게 자르다가 여기 이렇게 살 파고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일자로.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당뇨 환자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거의 다 발톱은 일자로 자르고요.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괜찮다 이것입니다. 발톱은 일자로. 저혈당에 주의할까요? 고혈당에 주의해야 될까요? 둘 다 주의해야 되지만요. 저혈당은 쇼크가 옵니다. 혈당 떨어졌어. 그럼 바로 오렌지 주스 먹이던지 사탕 먹여야 돼요. 의식이 있으면 먹이는데 의식 없으면 입에다가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는 거. 복용 중인 약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닙니다. 1형 당뇨, 2형 당뇨 있잖아요. 인슐린 맞는 사람도 있고 혈당 강화제 먹는 사람도 있어요. 거의 다 혈당 강화제 먹습니다. 이게 이제 살찌고 뭔가 음식 너무 식탐 있고 이런 분이 2형 당뇨가 생겨요. 거의 다 혈당 강화제 먹죠? 사탕은 가방에 항상 준비하세요. 내가 뭔가 컨디션이 안 좋고 춥고 땀나고 뭔가 안 좋으면은 혈당 떨어졌을 수 있다. 당뇨 환자는 항상 달달한 거 그리고 당뇨 환자 카드라는 게 있나 봐요. 이거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 내가 쓰러져도 사람들이 이 사람 당뇨구나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43번 의식장애로 인지기능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급격하게 발생해서 진압력 장애 증상을 보이는 질환은 일단요. 진압력 장애는요. 치매 환자랑 선망 환자가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급격하게 갑자기 발생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바로 선망입니다. 예를 들면 선망이 치매랑 뭐가 다르냐면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 그 무릎 연골 수술을 하셨어요. 대학병원에서 열흘 동안 한쪽하고 열흘 있다가 또 한쪽하고 전신 마취를 했는데 이때 1차 때 선망이라는 게 왔었습니다. 약간 정신이 없어요. 정신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런데 2차 수술 때는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러 온다 막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물론 이 시기가 지나고 조금 좋아지기도 합니다. 선망은 완전히 회복되거나 조금 좋아지기도 하는데 보통 치매랑 같이 와요. 치매가 있는 사람이 선망이 올 수도 있고요. 선망이 있다가 치매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치매는요, 인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일상생활이 나중에 불가능해집니다. 치매 말기에는 그래요. 우울증과 치매가 뭐가 달라요? 우울증은 마치 치매처럼 보인다 해서 가성치매라고 합니다. 우울증은요, 매사가 너무 무기력해요. 말을 안 하는 게 우울증이라고 했었죠? 죽고 싶다 이런 거죠. 치매가 차라리 오히려 우울증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다. 44번. 요거는 맨날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좌측뇌가 손상됐어. 그러면 언어장애, 손상된 뇌의 반대쪽이 마비가 된다. 만약에 좌측뇌가 손상됐어. 그러면 우측으로 마비가 와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좌뇌예요. 우리 눈에는 오른쪽이지만 좌뇌가 손상되면 이쪽으로 마비가 오고요. 이쪽 우뇌가 손상되면 이쪽으로 마비가 크로스로 옵니다. 운동실조증도 손해가 손상됐을 때 옵니다. 운동실조증이 뭐예요? 비틀비틀 술 먹은 사람처럼 이렇게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샤워를 할 수 있어요? 서서 샤워하다가 팍 쓰러지면 낙상이잖아요. 차라리 욕조에서 샤워시킨다.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뇌졸중이라는 거죠. 뇌졸중은 맨날 국가고시에 나오는 것 같아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은 실제로 대상자들이 거의 다 치매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국가고시에 맨날 나온다. 마비가 됩니다. 언어장애. 갑자기
괜찮다가 말이 어눌해져. 그러면 여러분 뇌졸중 전조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119 타고 병원 가셔야 됩니다. 빨리 혈전을 녹이든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크다라는 거. 보통 언어장애랑 마비가 같이 와요. 그래서 빨리빨리 병원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병원에서도 뭔가 뇌졸중인 것 같으면은 제일 먼저 봐줍니다.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뇌졸중 뭐가 중요하다? 일단 언어장애가 온다. 뭔가 마비가 오는 것 같다. 이 반대로 마비가 된다는 거. 운동실조증 자주 나오죠? 손해가 손상됐을 때 운동실조증이 온다는 거. 45번 얼굴에 표정이 없고 하면은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귀여워 보시는 분들은요. 끝까지 보고 답 찾지 마세요. 포인트 단어만 보고 그냥 답을 딱딱 찾으셔야 돼요. 표정이 없으면 뭐예요? 파킨슨이죠. 자세가 꾸부정해. 파킨슨이에요. 안정 시에 떨림이 있고 점차 근육이 굳어지는 것은 파킨슨이다. 노인성 질환이죠. 안정 시에 떨림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데 손이 덜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목적 있는 행동을 하면은 이 떨림이 덜해요.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가만히 안정 시에도 덜덜덜덜 떨린다는 거. 그러면은 파킨슨입니다. 여기서 또 어디까지 국가고시 나와요? 손을 심하게 떠는 대상자가 있다면 요양보호사가 약을 입 안에까지 넣어준다. 요거예요. 왜? 손을 떨다가 내가 알약을 대상자가 막 입 안에 넣어야 되는데 막 흘려요 바닥에. 그래서 약을 입 안에 넣어주고 물 주면서 드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면장애. 일정한 시간에 자게 하면은 수면장애가 없어요. 낮잠 절대 자게 하지 않는다. 이게 수면장애의 포인트입니다. 낮잠 자지 않게 하고요. 낮에 졸고 있으면은 산책 갈까요? 하면서 말도 계속 시켰죠. 낮에 안 자야 밤에 잠을 자니까요. 저녁에 과식하면은요. 잠이 안 와요. 숙면을 못 해요. 밤새도록 소화시키는 게 힘들어서요. 하지만 또 너무 배고파도 잠 안 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먹인다까지가 국가고시에서 요구하는 범위입니다. 카페인을 제한해야겠죠? 저녁에 자기 전에 커피 같은 거, 카페인 들어간 녹차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잠을 잘 수는 있는데 숙면이 안 됩니다. 47번 예방접종 주기. 파디 우리 10년마다 파디 하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몇 년 맞아 맞죠? 10년마다 맞는다. 이건 맨날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이 문제 틀리지 마세요. 파상풍, 디프테리아 10년마다다. 이게 파상풍, 디프테리아도 물어볼 수 있지만 그냥 디프테리아 몇 년마다 이러면 여러분 파디를 생각하세요. 하나만 나와도. 또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그럼 디파? 이건 또 모르신단 말이죠. 제가 진짜 환장하겠는 게 다 가르쳐 드린 거고 짚어 드린 건데 요게 조금만 변형되면 다 틀려.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응용력을 가지세요. 10년마다 파디 하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있다고. 나 이거 아는 건데 또 들어 이러면 안 되고요. 완벽하게 씹어 먹어야 됩니다. 지금 나 한 5개 틀리는데 이 영상을 맨날 봐야 되냐 이런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국가고시 막판은요. 틀린 거는 2-3번 보고요. 아는 것도 전체적으로 계속 훑어가는 겁니다. 계속 훑는 거예요. 65세 이상은 매년 맞죠? 독감주사, 인플루엔자 맞죠? 65세 이상 한 번쯤은 무조건 맞아라. 그 전에 맞아도 되지만 노인이 됐으면 무조건 한 번쯤 예의상 맞아라 뭐죠? 폐렴과 대상포진이라는 거예요. 물론 50세에도 맞을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50세에도 맞아요. 하지만 노인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한 번은 맞아라. 만약에 지금 올해 파상풍 주사 맞았어요. 그러면 파상풍 10년 후에 한 번 더 맞으면 됩니다. 아시죠? 디프테리아도 호흡기 질환이에요. 1급 감염병인데요. 요것도 맞았으면 10년 후에 맞으시면 돼요. 폐렴이나 대상포진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시설로 들어가. 우리 엄마가 시설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실 거야. 그럼 뭐만 맞추면 될까요? 폐렴 주사, 대상포진 주사는 기본으로 좀 맞춰주시고요. 독감 주사는 1년에 한 번씩 맞는 거니까. 언제 맞죠? 10월, 12월, 12월에 맞습니다. 요때 맞추면 돼요. 65세 이상은 무료잖아요. 48번 경관영양, 관이 지나간다 또는 같은 말로 위관영양, 비위관영양 다 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코로 호수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코빗자예요. 코로 집어넣어서 결국은 위로 들어간다. 그래서 비위관 영양, 위관 영양, 경관 영양 다 똑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1분에 50cc, 50ml 똑같아요. ml랑 cc는 똑같아요. 요만큼씩 넣어라. 얼마에? 1분에. 왜 빨리 넣으면 안 돼? 설사합니다. 그리고 온도는요. 좀 따뜻하게. 체온의 온도예요. 왜? 여러분 찬 거 먹으면 위경련 안 나세요? 음식은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게 좋다는 거. 영양 주머니는요.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하지 소독을 안 해요. 우리가 이 밥그릇이잖아요. 밥그릇. 우리가 먹는 거는 밥그릇이지만은 이 비관자들한테도 이
영양 주머니가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맨날 소독하나요? 그냥 씻어서 말리고 씁니다. 구토했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빨리 잠그고 나서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혈 받고 있는데 뭔가 지금 쇼크 오고 이상해. 바로 잠그고 보고하는 거예요. 영양액이 역류됐어. 그러면은 일단 비위관이 열려있는지 확인한다. 또는 잠그고 보고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거고요. 이 비위관이 뭐가 위험합니까? 이게 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폐로 음식물 들어가면 여러분 끔찍하지 않나요? 폐에는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음식물이 들어가면은 흡인성 폐렴이 생겨요. 그래서 와상 대상자 또는 위관영양, 경관영양 하시는 분들이 폐렴이 많이 옵니다. 갑자기 막 열나고 컨디션 안 좋고 이런 경우는 폐렴이 많다. 보통 치매 노인의 대부분이 결국은 폐렴으로 합병증으로 많이 죽습니다. 이 폐렴이 죽고 사는데 많은 역할을 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폐렴을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결국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세요. 49번 가루약, 안녕고, 안약, 귀약 이거 여러분 비교할게요. 가루약은 숟가락에다가요. 가루약 붓고 물 녹여갖고 먹지 가루를 먹으면은 살에 걸리잖아요. 그리고 너무 조그만 양을 먹여야 돼. 만약에 뭐 1cc 먹이라고 했어. 그 양을 어떻게 재요? 주사기에는 미리가 이렇게 눈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이 되게 적다고 하면은 이걸 녹인 다음에 주사기로 이렇게 해서 먹이라. 1cc 뭐 1ml, cc가 ml랑 같습니다. 뭐 2ml 이렇게 먹일 수가 있다. 안녕고 끈적끈적하잖아요. 안녕고는 넣고 나서 눈을 눌러줄까요? 움직여줄까요? 안연고는 움직여줍니다. 이게 그렇게 바꿔서 나오잖아요. 안약은 눌러줍니다. 근데 안연고를 눌러준다 이러면 여러분 또 깜짝 같죠? 아니에요. 안연고 세 글자죠. 움직여 세 글자죠. 안약 두 글자죠. 눌러 두 글자예요. 이렇게 연결하세요. 어디다 넣어요? 눈이 있으면은 이 중앙에 넣는 거예요. 이 하안검에. 그것을 우리 교재에서 뭐라 그래요? 아래 결막낭, 하안검. 아래 눈꺼풀에 넣는다. 둘 다 똑같이 넣어요. 안약이나 안녕고나. 근데 안녕고는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짜준다. 한 이게 1, 2cm 짜준다. 꽤 많이 넣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고 안약도 마찬가지로 중간 여기 넣는데 이 중앙이나 외측에 넣어요. 무조건 안에서 밖으로. 그런데 조금 눈에서 한 1, 2cm 떨어져서 넣는다는 거. 안약이 여기 닿으면 또 세균 감염이 되니까요. 그리고 비루관을 눌러준다. 비루관이 어디예요? 눈과 눈 사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눌러주는 겁니다. 여기를 눌러줘야 안약이 흡수되고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 또 안연고 연고는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뚜껑을 열면은 연고가 줄줄 새지 않아요? 그랬을 때 처음 나오는 것부터 눈에 넣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 약간 뚜껑이랑 오염될 수 있잖아요. 거즈로 닦아서 버린다. 요거까지 다 국가고시 포인트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세세하게 짚어드리냐면 저는 당연히 이 정도 아시겠지. 조금만 틀리게 나오면 다 틀려요. 진짜. 그렇습니다. 52번 귀, 약, 투약법 어디로 잡아당겨요? 여러분 귀가 있어요. 위로 잡아당겨요. 위로. 후 상방입니다. 후 상방이 뭐예요? 후 뒤로 위로. 그리고 애기는 아래로 잡아당기는데 우리 교재는 노인만 있으니까 무조건 귀는 후 상방으로 당겨라.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간호조무사에도 맨날 나옵니다. 후상방. 귀약은 실온에서 보관합니다. 찬 거 넣으면 쇼크 오니까요. 아시겠죠? 약은 다 그늘진 곳에 보관하지 뭐 직사광선에 보관해라 이런 약 있어요? 없어요. 유치 도뇨관. 유치 도뇨관이 뭐예요? 도뇨관은 소변줄입니다. 근데 유치한다. 계속 소변줄을 꽂고 있는 게 유치 도뇨관이에요. 소변 주머니를 어디다 놓냐? 어디다 놓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아파요. 우리 링겔 이 위에서 맞죠? 링겔이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팔에다가 뭐 맞아요? 피 또는 영양액, 뭐, 링거 같은 거, 링거. 그리고, 비위관. 밥 먹는 거, 다 콧줄로 꼽는 거. 그런데, 소변은 내 몸에서 빠져나간 불순물이에요. 이게 내 몸보다 위에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내 몸에 흡수되라고요? 소변이 내 몸보다 낮게 있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내 몸보다 낮게 있어야 되는 것은 소변 주머니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변 주머니를 내 몸보다 낮게 해라. 근데 그 몸이 어디야? 적어도 오줌 나오는 데보단 낮게 해라. 방광보다 낮게, 아랫배보다 낮게 해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연결관이, 이 소변을 빼는 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변이 안 빠지겠죠? 폐가 팽만되고 아프겠죠? 항상 확인해라. 주머니를 비우고서 알코올솜으로 닦습니다. 어디를? 배출구를. 소변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뭐가 이렇게 잠그는 데가 있어요. 오줌 이렇게 변기에다 빼버리고 이거 알코올솜으로 닦으래요. 54번 의치. 의치가 뭐죠, 여러분? 틀립니다.
틀니는요, 어떻게 생겼어요? 부분 틀니도 있고 전체 틀니도 있어요. 틀니는 사실 플라스틱 같은 거에 이렇게 이가 있습니다. 상악, 하악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이가 내가 완전히 없는 경우는 전체 틀니를 끼지만, 남아있는 치아가 있다고 하면 막 고리 걸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고 없고 하거든요. 비쌉니다. 상악만 해도 뭐, 150, 200, 300, 하악, 틀니가 굉장히 비싸요. 요즘 더 올랐겠죠. 막 5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하는데 이거 망가지면은 또 돈 드니까 수리하는 데도 돈 들거든요. 변형을 방지해야 된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찬물에다 보관합니다. 뚜껑이 있는 통에 완전하게 틀니를 담아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 전에 의치를 뺍니다. 틀니를 빼요. 왜? 잇몸이 좀 쉬어야 되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잇몸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의치를 빼고요. 일정한 장소에 둡니다. 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변형 방지를 위해서는 찬물에 넣는다. 이걸 연결하셔야 돼요. 왜 찬물에 넣어? 변형되지 말라고. 왜 의치를 빼? 왜 틀니를 빼? 잇몸 쉬라고. 일정한 장소에 둔다. 왜? 분실 방지하려고.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분실 방지를 위해서 찬물에 담근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국어잖아요, 국어. 아시겠죠? 뭔 말인지. 미온수에 씻습니다. 손 씻을 때는 추우니까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찬물에 씻어도 되고요. 미온수에 씻어도 되는데 뜨거운 물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쪼그라드니까. 보통 찬물에 담그거나 의치 세정제라고 있어요. 알아서 뽀글뽀글 거품 나면서 왜 렌즈도, 콘택트 렌즈도 단백질 제거제에 담궈 놓잖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55번 침대 머리 감기. 왜 침대에서 머리 감겨요? 못 움직이는 대상자 그리고 수술해서 뭔가 움직이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침대에서 머리를 감깁니다. 대소변을 왜 보게 하죠? 여러분, 머리가 뜨끈뜨끈하거나 좌욕할 때 뜨끈뜨끈하면요 갑자기 똥tum이 읽고 오줌도 마려워요. 머리 감기기 시작하는데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럼 머리 젖은 상태로 어떻게 이동하고 감기 걸리겠죠. 그래서 머리를 감기던 뭐 목욕을 시키던 외출을 하기 전이던 항상 화장실을 먼저 가게 한다는 것. 수건은 어깨 아래까지 깝니다. 머리카락을 말린 후에 빗질을 해야 결이 상하지가 않고요. 드라이기로 말리세요. 솜으로 어디를 막아요? 귀. 한쪽 귀를 막습니까? 양쪽 귀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디를 수건으로 덮을까요? 얼굴을 덮을까요? 눈을 덮을까요? 눈을 수건으로 덮습니다.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얼굴 전체를 수건으로 가리지 않고요. 우리 미용실에서 머리 감아도 어떻게 해요? 수건 이렇게 가려주잖아요. 그래서 눈만 덮는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목욕 담요를 어디까지 덮어? 허리까지 덮는데요. 허리까지. 허리까지는 덮어주고 머리를 감긴다는 것. 두발 전용 세정제가 뭐죠? 이거 시험 문제 요즘에 잘 나오는 추세입니다. 물이 없이 머리 감기는 거예요. 물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뭐가 환경적으로 물로 머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차선으로 당연히 물에서 샴푸로 하는 게 좋지만 아쉬운 대로 이렇게라도 감켜라 이거예요. 세정제를 그냥 마른 머리에다가 이렇게 푸까푸까 하면은요 거품이 나요. 거품이 나면서 이거를 뭘로 닦아요? 젖은 수건으로 닦을까요? 그냥 마른 수건으로 닦습니다. 그래서 두발 전용 세정제는요 물이 없을 때 거품 나게 한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라. 이 마른 수건이 그렇게 국가고시에 많이 나온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56번 여성 회음부. 이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완전 진짜 맨날 나옵니다. 이게 배횡압이에요. 무릎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자세. 어디에서 어디로 닦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인의 생식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 부끄러운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요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질이 있어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항문이 있잖아요. 이 순서예요. 요도, 질, 항문. 왜 항문이 맨 마지막일까? 항문에서 뭐가 나와요? 똥이 나옵니다. 똥에서 뭐가 있어요? 대장균이 나와요. 그러면 항문부터 반대로 닦으면 항문에 있는 대장균이 질에도 들어가고 요도에도 들어가면은 방광염 걸리고 막 질염 걸리고 난리 나겠죠. 그래서 무조건 마지막에 항문을 닦아라. 똥을 맨 마지막으로 닦아라 이 소리예요. 요도, 질, 항문 순서다. 근데 또 이거 질, 요도, 항문 이렇게 넣으면 엄청 헷갈리죠? 2, 1, 2입니다. 질이 항상 중간에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57번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죠? 보습제, 뭐 로션이나 오일. 피부가 건성이야. 그럼 건성 비누 쓰고 피부가 지성이야. 그럼 지성 비누 쓰는 거예요. 58번 편마비 대상자 입히는 순서와 벗기는 순서. 맨날 가르쳐들어도 맨날 틀리고 제 친한 언니도 지금 요양보에서 공부하는데 맨날 틀린대요. 제가 진짜 여러분을 생각하면은 계속 이거를 이제는 알겠지 하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입히는 순서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제가 그림을 만약에 왼쪽이 편마비예요. 이쪽이 마비 쪽이야.
어떻게 입혀요? 일단 여러분 입마건 기억하세요. 입마건. 입마건.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왼쪽 편마비야. 그럼 마비 쪽이 어디야? 왼쪽이에요. 그쵸?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왼쪽. 그 다음에 여기가 머리던 수액이던 이게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쪽. 오른쪽.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항상 해서 답을 맞추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입마건. 입힐 때는 무조건 마비 쪽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이라는 거. 벗길 때는요. 뭐 탈건, 탈이시 건강한 쪽 또는 벗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잖아요. 그럼 여기서 건강한 쪽이 어디예요? 오른쪽이죠. 그럼 오른쪽. 벗을 때는 물어보면은 오른쪽, 뭐 머리나 수액 왼쪽 이렇게 하면 되고 입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쪽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걸 적어놓고서는 입마건 탈건에 대입하세요. 입마건 또는 벗건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벗건, 입마건.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그 다음에 건강한 쪽. 벗건,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이 중에서 건강한 쪽이 어디 쪽이야?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겠지. 여기서 만약에 마비된 쪽이라는 말이 없으면요. 수액을 맞고 있는 쪽이 건강한 쪽이에요? 아픈 쪽이에요? 응? 마비 쪽이 있다. 그러면 그쪽이 무조건 아픈 쪽, 불편한 쪽인데 마비라는 말이 없으면 수액을 맞고 있는 쪽이 불편한 쪽, 마비 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이게 건강한 쪽이 된다. 마비 쪽이 없다고 한다면 수액을 맞는 쪽이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중간이 머리가 들어가던 수액이 들어가던 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60번 침대로 옮길 때 뭐 침대로 옮긴다기보다는 힘쓸 때 어떻게 힘을 써야 내가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굽혔어요? 허리 굽혔어요?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여보입니다. 허리는 꼿꼿하게 펴고 무릎만 굽혔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해줘야 힘을 쓰기 좋다. 발을 벌려요. 이게 기저면을 넓힌다는 얘기잖아요. 발을 왼쪽 오른쪽으로 벌리던 앞뒤로 벌리던 지지면을 넓혀줘야 됩니다. 낮게 하고 넓혀주면은 힘쓰기가 좋다. 그리고 힘을 어디다 써요? 내 허리랑 가슴, 요 몸통 부분에다 해야 힘을 쓰지 멀리 이렇게 해놓으면은 힘들다. 큰 근육을 사용해서 힘을 써라. 왜? 손가락으로 깔짝깔짝 거리다가 삐잖아요. 손가락보다는 손바닥. 그리고 큰 근육을 써라. 지지면은 넓히고 무게중심은 낮춘다.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펴고 중심을 낮게 한다. 요것들이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